안녕하세요. 긍정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구글에 창의적으로 사는 방법을 검색해 봤더니 3억 개가 넘는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뻥튀기 과자에서 뻥튀기 나오듯이 막 뻥뻥 나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도 창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활기차고 또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억 개의 아티클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 개의 아티클과 동영상을 보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한 8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래요. 뭔가 막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막 골머리를 계속 앓고 있으면 오히려 생각이 안 난다. 차라리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체스를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사진을 찍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 다른 것을 하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해결 방법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새로운 걸 하라고 해서 새로운 걸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멀티 프로젝트처럼 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천재들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과학의 전혀 다른 분야에서 모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막 그림 그리다가 해부학 연구하다가 막 기계 만들고, 이분들은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동시에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서로 다른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찰스 다윈도 진화론만 한 게 아니래요. 이분이 벌레 보는 취미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벌레에 대한 책은 40년 후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이란 어떻게 성장하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프로젝트는 아이가 37살이 되었을 때 책으로 처음 나왔다고 해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크리에이티브한 것에 시간을 할애를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글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글쓰기를 하루에 15분이라도 하고 내가 창의적으로 되고 싶은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고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세 번째는 호기심을 가져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운동을 하고 잘 쉬래요. 잘 쉰다는 건 잠도 잘 자고 휴식을 잘 하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 운동은 약방의 감초처럼 정말 좋은 것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끼어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위험을 감수하고서 자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relax. 아이디어 내야 돼, 창의적이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머리가 꽉 막혀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그냥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일곱 번째, 팀플레이를 하래요. 자기 혼자만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연계해서 그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해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8가지가 주로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에 소개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 8가지를 보면 대부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왜 나는 창의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매일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것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죠. 호기심은 그냥 타고나서 호기심이 많고요. 또 운동하고 잘 쉬는 거야 그냥 늘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저는 정말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멋진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믿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제가 긍정심리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창의적이 되기 위한 대부분의 방법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팀플레이를 제가 잘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조금 별로인 것 같아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태도는 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의 다른 플레이리스트 나로 사는 연기술, 그 연기술을 통해서 긍정 에너지를 만나는 수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그 촬영을 하면서 Yes and Exercise라는 그런 새로운 연기술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Yes and Exercise랑 창의적으로 되는 방법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Yes and Exercise는 일상생활 뿐만이 아니라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엑서사이즈였어요. Yes and Exercise. 자세한 것은 다음 편 나로 사는 연기술에서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거예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니면 뭐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yes 하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응, 맞아 이러고. 그런 다음에 and 하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에 보태는 거죠. 또 상대방도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응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그리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보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생각에 동의해주고 아이디어를 보태 나가는 거죠. 보통 비즈니스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어떤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아닌 거는 빨리빨리 노노노 이렇게 쳐내면서 목적지에 빨리 다다르려고 하잖아요. 빨리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yes 이렇게 yes 타령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 아이디어가 거절당할까 봐 혹은 좀 창피해질까 봐 자기 아이디어를 좀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yes and exercise를 하면 뭔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무조건 동의해 줄 거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릴렉스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태가다 보면 정말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비즈니스 상황이라는 게 뭐 인터뷰, 미팅, 컨퍼런스 뭐가 됐든지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다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yes and exercise를 통해서 융통성과 창의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해요. 이 yes and exercise를 신봉하는 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은 무조건 yes and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처럼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yes라고 동의를 해주고 상대방과 창의적인 콜라보를 해보는 것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은 yes and를 계속하면서 어떤 창의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에 올라올 나로 사는 연기술 yes and exercise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